이 세 분이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세 명인데 이 사람들 위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오준호 교수님. 너드도 K-너드가 최고입니다. 다르파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2015년도 때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숨어 있습니다. 오준호 교수님이 이끄는 팀 카이스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고 삼성으로 가면서 이제 한국형 휴머노이드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지만 아직까지 좀 걱정이 많아요. 최근에는 이제 뇌를 심는 과정이 지금 이제 삼성과 함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로보틱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사실 로보틱스 얘기하면은 뭐가 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너무 먼 미래 얘기하는 것 같고 시장에서 로봇 테마주들이 움직이면 아유 저게 뭐 되겠어, 뭐 저 테마주가 다 그렇지 말하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요. 오늘 유종 기자가 취재해온 얘기를 들어보다가 이거 뭐가 좀 손에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자율주행의 시대를 열었던 것도 미국 국방부가 그 개최했던 대회인 다르파에서 1, 2, 3, 4, 5등 했던 사람들이 다 자율주행차의 선두주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AI 같은 경우도 예전에 페이페리 교수님이 이미지넷 대회를 열었을 때 그때 1등을 했던 제프린튼 교수와 그 제자들이 사실상 지금의 어떤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을 이끌어가는 것도 예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했던 다르파의 경진대회의 그 선두주자들이 거기서 그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던 그 선수들이 다 그 선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위를 했던 사람이 의외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유정훈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다 하셨네요. 제가 오늘은 좀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로봇 하면 사실 눈에 보여야지 뭔가 좀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있는 휴머노이드라고 하면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얘네를 떠올리십니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띠리띠리뽀. 네, 지금 여기 뭐 예전에 옛날에 테크기였죠. 혼다의 아시모, 이게 뭐 움직이고 손 흔들고 하는 그 아시모고 발차기 하려고 하는 요 로봇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한다고 또. 그렇죠. 에휴 저는 뭐 K. 누가 봐도 한국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네. 이 다리 하나로 이 몸의 무게를 잡으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기술을 만든 회사가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 휴보죠? 맞습니다. 휴보 만들던 데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네.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회사가 사실은 그 이제 휴보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최근에 삼성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이제서야 사람들이 야 한국에도 휴머노이드 하는 데 있었어. 아니 휴보하는 데 있었던 건 네. 아는데 그게 뭐 무슨 뭐야 막 이런 그쵸? 거지. 요 그림 좀... 그대로 사실 아시모랑 휴보랑 그냥 예전에 그 구시대의 유물로 남아 있었다라고 지금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고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가 그러면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 한국에 휴머노이드 제대로 된 거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다르파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방부 고등연구기획국을 다르파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예전에 2004년도 때 자율주행 대회를 열었었고요. 예. 2014년도 때는 이제 로보틱스 챌린지라고 하는 구조형 로봇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그 자율주행 대회 때 그 했던 그 참가자들이 네. 뭐 웨이모로도 가고 그쵸. 오로라로도 가고 뭐 다 그 가고.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잖아요. 네, 우리들이 뭐 많이들 알고 있는 크리스 엄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거기서 있었던 분들인데 예. 다 자기들끼리 지금 해먹고 있죠. 그죠. 뭐 보니까 다 친구들이더라고. 맞아요. 원래 우리도 무슨 대회 나가고 나면 좀 친해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인데 이 대회도 2014년 10년 뒤죠. 10년 뒤에 이제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가 열렸고요. 2015년도 때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우린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네.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이걸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이게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팀 카이스트라고 하는 데가 이제 카이스트 대학에 있었던 그 팀이고요. 예. 여기서 지금 스코어를 8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44분 28초 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쭉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많은 팀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그 MIT라든지 기술로 유명한 대학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팀들이 다 나왔던 건데 여기 잘 내려가다 보면 SNU 보이시죠?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도 있었고, 그리고 밑에 토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공학자라고 하면은 데니송. 데니송. 데니송 교수님도 여기 다르파 순위권이었군요. 네, 다르파 대회에 이제 나가서 여기 순위권에 들었었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들이 머릿속에 있는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기. 예,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는데 숨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요새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피규어가 제일 잘 나가나? 그렇죠. 피규어 AI 굉장히 핫하죠. 최근에 이제 오픈 AI와 한번 뭐 결별선이 나오면서 좀 많이 핫해지긴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샘 알트만도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AI 관련된 지금 이제 기술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투자를 한 걸로 유명한데 예. 그 회사를 만들 때 처음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미국식 너드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딱 보면 누가 봐도 공학자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리 프렛이라고 하는 분이 제리 있거든요. 프레시. 그 사람이 뭐 글로벌 로보틱스의 뭐 3대 구루 뭐 이런 식으로 불리잖아요. 그렇죠. 3대 그루 중에 가장 셀럽이죠, 사실은. 근데 그분이 있었던 팀이 바로 이 팀 IHMC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팀입니다. IHMC. 2등. 점수는 똑같은데 2등이네요. 네, 2등입니다. 이게 보면은 스코어는 하나하나 이제 미션을 다 성공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네. 8개의 미션을 성공했다라는 뜻이고, 어느 팀이 가장 빨리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IHMC 로보틱스는 5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는 44분 28초 만에 한 거예요. 와, 세계 최고의 구루가 있던 팀보다 우리나라 카이스트 팀이 더 잘했다는 거네요. 잘했다는 거죠. 오. 엄청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은 또 다른 구루 중에 한 명이 여기에도 또 출전을 했었습니다. 여기 누구죠? 보면은 예. 팀 베일러라고 하는 회사 있거든요. 팀 베일러. 예. 팀이죠. 팀 베일러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빵점. 빵점이고요. 예. 하나도 못했어요. 예. 이거 이제 그 구루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구들이냐 하면은 여기 제리 프렛이라고 하는 분이 이 중간에 있는 분이고요. 이분이 아까 2등 했던, 그리고 피규어 AI의 공동 창업자였던 그분이고요. 예. 그리고 루이스 센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갔던 분인데 저 세 명하고 같이 미팅 나가면은 제가 1등 할 수 있겠는데요. 뭘로 1등 하실 거죠? 그냥 뭐 외모로도 그렇고. 네, 이 루이스 센티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앱트로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폴로라고 하는 그 요즘 아폴로. 네. 벤츠에 오. 들어가는 예. 벤츠 그 차 만든다고 요즘 유명한 그 로봇 만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팀 베일러라고 하는 곳에 이제 속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와, 꼴등. 꼴등이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또 보면은 여기 얼굴 길쭉한 또 이제 안경 끼신 분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조나단 헐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어질리티라고 하는 또 굉장히 유명한 휴머노이드 그 회사를 만든 분인데, 이분은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참가는 했어요? 참가는 했는데 2015년 참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참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 세 명이 지금 어질리틱 로보틱스가 폭스콘이랑 하는 데죠. 맞습니다. 폭스콘이랑 하는 그 디지트라고 하는 디지트라고 하는 회사 로봇을 만드는 예. 건데, 이 세 분이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시장을 거의 뭐 쥐었다 폈다 하는 그 세 명인데, 이 사람들 위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분이 있습니다. 오준호 교수님. 네, 이게 보세요. 너드도 K 너드가 최고입니다. 이분은 진짜 교수님이 그 신문사에서 네. 그 사진 찍는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쵸. 머리도 좀 세팅하신 그런 약간 좀 느낌이네요. 메이크업도 하시고 네, 네. 그런 모습인데, 오준호 교수님이 이끄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팀 카이스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삼성으로 가면서 이제 삼성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 휴머노이드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지만 아직까지 좀 걱정이 많아요. 최근에 뭐 주가가 너무 먼저 좀 뜨다 보니까. 근데 이게 뭐 휴머노이드에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은데, 춤도 추고. 근데 사실 색소폰도 옵티머스가 풀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뭐 로봇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니까. 네네. 이제 외신에서는 뭐 이것저것 나온다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좀 뭐 발차기나 했었고 뭐 이래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같이 기술 경쟁을 했는데 한국이 1등을 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순위 차이도 꽤 난다. 네. 그러면 사실 걔네도 별거 없는 거든지. 아니 어쨌든 뭐 같이 네.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앞서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옵티머스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그거 덕분에 휴머노이드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친숙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에서도 이제 옵티머스만큼 또 많이 좀 화제를 일으켰던 회사가 피규어 AI의 이제 피규어 제로2라고
하는 로봇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이 이제 피규어 제로2인데 뭐 이때 당시만 하도 LLM이 적용이 처음으로 되면서 자연어 대화가 되고 이제 뭐 사과를 달라고 하지 않고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줄 수 있어라고 하면은 뭐 로봇이 알아서 지금 테이블 위에 있던 사과를 집어서 줄 수 있었던 장면.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필요한 뭐 물건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의도를 알아채서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이 그때 당시에 이제 IHMC 팀에서 썼던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발전됐던 게 피규어 AI고요. 근데 그때 이 피규어 AI 만들 때 CTO였던 제리 프렛이 모든 기술을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2등한 애가 그렇죠. 2등한 애가. 근데 1등한 애는 발차기 했단 말이에요. 발차기. 발차기를 했다라는 걸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게 아닌 게 로봇이 이족 보행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예. 그 이족 보행을 위한 기술만큼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빨리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뇌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 뇌를 심는 과정이 지금 이제 삼성과 함께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으면 약간 좀 폄하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많죠. 근데 네. 그거는 꼭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자본 시장의 사이즈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현저히 작기 때문에 맞아요. 똑같은 기술에다 베팅을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베팅하려면 등치가 커지고 네.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와 쟤네 진짜 기술 있나 보다. 약간 좀 부풀려지죠. 예, 근데 우리는 보니까 돈도 별로 안 모이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뭐 어쨌든 경신대회에서 우리가 1등을 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못 알아본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비상장사입니다. 예. 비상장사기는 하는데 최근에 기업 가치가 약 57조 원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았어요. 57조 원이면 현대차보다 더 크잖아요. 그렇죠. 57조 원.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기준으로 지금 7조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아 근데 진짜 네. 그 피규어 AI가 기술력이 한 절반도 안 된다 하더라도 네. 50조의 절반도 안 되면 그래도 10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7조면 와, 로보틱스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거를 만약에 미국에서 평가를 받았다면 미국 자본으로 평가를 받았다면은 7조 수준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훨씬 많이 그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보기는 합니다. 여기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미국은 치고 나갈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냥 산업용 로봇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술만 제공했던 거 아니냐라고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 오조너 박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여러 가지 타입의 로봇을 만들어 왔었고요. 그걸 계속 발전시켰을 뿐이고, 근데 이게 아직까지 상업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권 선배가 말했듯이 자본이 모여야지만 이걸 예. 양산을 해서 상용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자본이 안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삐까뻔쩍한 그런 모델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닥터 K님이 네. 당시에는 발차기가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좀 다르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때 당시 2014년 기준에는 초거대 모델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술 자체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초거대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두뇌를 어떻게 심느냐의 문제는 네. 글로벌 로보틱스 업체들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로보틱스 기술에다가 그러니까 오픈 AI 거 갖다 집어넣은 거면은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띄우려는 건 아닌데 네. 뭐 주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두뇌가 들어왔을 때 이걸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로보틱스 기술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네. 여기서 명령을 주는 것들도 뭐 그건 갖다 이제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렇지 그쵸.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우리 사람 몸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불편해도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머리로는 잡으려고 하는데 팔이 안 나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이 훨씬 더 좀 강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들을 좀 너무 좀 폄하하지는 말자라는 게 좀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잘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하다 보니까 많이 잘 깨지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제리 프렛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규어 AI로부터 나와가지고 페르소나 AI라고 하는 회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좀 띄워주시면은 이제 아직까지 명확한 모델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이런 형식의 모델을 만들 거다라고 지금
게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앱트로닉의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 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몸은 굉장히 크고요. 유정훈 기자 몸이네. 네, 일을 잘합니다. 저도 일을 잘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걸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벤츠가 헝가리 공장에 좀 이제 시범적으로 투입을 해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지금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질리티의 디지트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 폭스콘과 함께 지금 여기 공장에서 물건 옮기는 정도의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보여드렸던 이제 피규어 AI의 이 피규어 제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공장에 지금 들어갔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일을 잘하나 봐요. BMW에서 발표하기로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작업 효율이 한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일한 반복 동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한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 이걸 이제 여러 좀 공정에 넣는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손맛인 게 아까 그 박스 드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박스를 든다는 게 우리는 그냥 들면 드는 거고 힘이 세면 들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박스라는 걸 너무 세게 누르면 찌그러지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살살 잡으면 못 들고 네. 근데 우리가 들 때 저도 그때 로봇 취재하다가 들었던 얘기가 이 마찰력이 얼마나 되느냐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뭐 손가락을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종이컵 드는 게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그쵸. 말랑말랑하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 능력까지 좀 갖춰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또 두뇌에서 맞습니다. 얼마나 이 저기를 명령을 잘 내려주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또 그런 걸 잘하는 회사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옵티머스 봇이 2022년도 때 이제 그때 당시 범블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23년도 때 이제 옵티머스, 24년도 이때 23년 12월이죠. 요때 이제 옵티머스 2가 나왔습니다. 근데 범블비가 옵티머스 이기지 않나? 트랜스포머에서? 글쎄요. 옵티머스가 대장 아니었나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옵티머스 2가 지금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요 압을 움직이는 거 마찰력을 이제 느끼면서 깨지지 않으면서 들 수 있게 하는 그 기술력. 예. 요걸로 되게 좀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요. 작년에 위로봇 행사 때 아 예. 그때 이제 막 그 어떻게 보면은 칵테일도 따라주고 선물도 집어서 주고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모습도 지금 이제 선물 주는 거거든요. 선물을 건네주는 건데, 이 선물이 우리가 보면은 포장지를 잡아서 주는 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예. 워낙 학습이 많이 돼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닐의 미끄러움 그리고 이제 그 비닐을 미끄러지지 않게 꽉 잡아야 되는 거, 그런 부분까지 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때 각광을 받았었고 화제가 됐었는데, 이 기술은 당시에 이제 좀 그 원격 조종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하드웨어 기술이 굉장히 좀 발전을 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지금 어디에 쓰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 봇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집에서 뭐 가정용 로봇으로 가정부 대신에 일을 해주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좀 늦을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이 아무리 값이 저렴해진다고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일반 가정에서 함부로 내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아빠들 있는데 뭐. 그러니까 아빠는 공짜로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면은 공장에서 먼저 쓰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MW, 벤츠 이런 회사들이 먼저 쓰고 있고, 예. 테슬라도 지금 뭐 말은 제대로 공표를 하고 있진 않지만 옵티머스 봇을 뭐 투입을 했다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에서는 지금 그 이제 아틀라스와 스팟을 지금 이제 도입을 하는 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스팟은 이미 실제로 많이 도입이 돼서 뭐 걔 뭐예요? 걔? 그 로봇 개잖아요. 예. 로봇 개다 보니까 순찰도 하고요. 그 로봇에는 카메라랑 레이더랑 라이더가 다 달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밀 그런 검수 작업 같은 걸 잘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여러 지금 공정에 투입을 될 예정인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로봇 개보다는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현대차가 이르면은 뭐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HMGX라고 하는 공장에 투입을 할 거다. 거기 유정 이제 갔다 왔죠. 저 다녀왔습니다. 네, 거기 진짜 첨단 공장이에요. 아 진짜 막 움직여요 다 알아서? 네.
거기 사람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오. AMR 같은 게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AGV랑 막 돌아다니면서 뭐 차체를 알아서 옮기고 이게 뭐 우리가 로봇을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로봇은 이제 현대차 노조가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제 현대차도 현대차지만 이게 최근에 로봇 이야기 많이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사실은. 그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지지를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로봇을 많이 좀 도입을 시켜가지고 노동력을 좀 값싸게 쓰고 싶다. 그리고 얘네는 불이 꺼져도 괜찮고 24시간 돌려도 괜찮고 파업도 안 하잖아요. 그죠. 여름휴가 없고 그렇죠. 야근 수당 없고 전기만 계속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연말에 성과급 달라고 안 하고. 아, 성과급, 네, 좀 주십시오. 네. 어쨌든 뭐 그랬는데 그 이제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23년도 때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하는 UAW. 아, 예. 그때 이제 대대적인 파업을 대대적인 했었잖아요. 파업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도 연봉을 40% 올려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 빅3 회사가 매년 25%씩 2028년도까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28년. 그렇죠.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를 4년 동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면서 그 세 개의 회사가 그 받았던 영향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감,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R&D 비용도 거의 뭐 쓰지 못하는 수준으로 물론 차가 안 팔려서 거긴 그렇겠지만 차가 워낙 안 팔렸어. 여러 지금 그런 여파들이 있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위기를 느꼈던 게 뭐냐면 UAW에서 테슬라 노동자들에게도 접촉을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노조 가입을 하면 니들도 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때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없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텐데 결국 휴머노이드일 거고 이제 그거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굉장히 큰 반발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앞에서 막아줄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도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수혜를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은 옛날 러스트벨트에서 공장이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인데 그렇죠. 또 다른 공장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게 되더라도 네. 쟤 또 저러는구나 그러고 넘어갈 수 있을까 뭐 까방권. 까만 건 엄청나죠. 전 트럼프 대통령의 까방권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 쟤는 뭐 원래 저런 아이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도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이미 지금 많은 회사들이 실제 도입을 한 상황입니다. 요 표를 하나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현대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 BMW, 벤츠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저것도 신기한 게 네.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엔비디아하고 협약을 하나 맺은 게 있어요. 맞습니다. CES 때. 예, 그때 맺으면서 뭘 맺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조금 알아봤을 때는 GPU도 굉장히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 현대차가 그전에는 독자적으로 하던 영역들을 꽤나 많이 엔비디아 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동안 이상한 데 돈 많이 썼던 현대차가 그 뭐 비싸긴 하지만 엔비디아 브레인을 받게 되나?라는 네. 기대도 조금은 있습니다. 맞죠. 그때 이제 엔비디아에 보면 그 AI 관련된 생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아틀라스라고 하는 그 로봇이 지금 당장 뭐 예전에 뒤돌게 했던 걸로 이제 막 많이 걔는 사실 유명했던데 뭐 유튜버지 뭐.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뭔가 사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고요. 예. 사실 그게 지금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를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2018년이었죠. 그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을 때보다 지금 기업 가치가 8배에서 오. 10배가량 올랐거든요. 10배가. 거기 정의선 회장 지분이 좀 있을 건데. 정의선 회장이 그때 당시에 20%를 샀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더 그 지분 참여를 한 번 더 하면서 그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1%, 22%요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좀 벌었겠네. 네, 아마 지금 기업 가치, 그 지분 가치가 2조 원이 넘는 걸로 2조 지금, 원? 네, 이야기가 와. 나오거든요. 굉장한 이야기죠. 그 정도면은 좀 해볼 만한데. 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요즘 좀 많이 급할 거예요. 2025년 6월, 올해죠. 올 6월까지 이 회사를 상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상장시키지 않으면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회사인
그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지금 한 18점 몇 퍼센트 정도 된단 말이에요. 19% 좀 안 되는데 예. 그때보다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10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사줘야 되는 금액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현금이 필요하니까. 네. 아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2018년이 아니라 2021년입니다. 그때 인수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21년. 네, 예, 예. 네, 정정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에 이렇게까지 기업 가치가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뭐 현대차는 흐뭇할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상장을 못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이 크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랑 빨리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중국 이 이야기를 사실은 로봇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예. 저희가 좀 이제는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AI,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도 같이 많이 키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유비테크라고 하는 회사. 아, 유비테크도 진짜 네. 그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유비테크 유튜브에 나온 거 보면은 와, 무슨 괴물 같아. 괴물 같아요. 예.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실까요? 유비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그 워커 S라고 하는 모델이거든요. 이 모델이 실제로 지금 자동차 전기차인 니오 라인에 지금 니오. 공정에 투입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손을 자세히 보시면은 손에 뭘 하나 들고 있어요. 예. 저게 뭐냐면 니오의 마크입니다. 아. 로고 붙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작업이기는 한데 요런 거를 이제 하나 둘씩 지금 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쌓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서 이제 공장 안에서 움직임, 그리고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동작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지를 지금 굉장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상황인데. 야, 유비테크. 네, 제가 유비텍. 얘기했던 건 유니트리였다, 유니트리. 아, 유니트리. 유니트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보세요. 예. 유니트리의 G1이라고 하는 이게 휴머노이드 모델인데 이건 완전 신모델이거든요. 예, 예. 키가 한 130 정도밖에 안 되고 무게도 35kg밖에 안 나가는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 예. 얘가 중심을 잡는 게 거의 뭐 기인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실제로 때렸는데 뒤로 맞고 튕겨 나갔다가 다시 일어서고요.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같은 게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보관 쉽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35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운송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터와 액추에이터가 각각 달려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의 근육에 그리고 이제 그 관절과 인대에 있는 부분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트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의 움직임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이 G1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쇼킹한 부분은 뭐냐면은 가격입니다. 가격. 네. 우리가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이 나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25,000달러에 이거를 보급을 시키겠다.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니 뭐 네. 머스크 형님은 항상 후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보다 싸겠죠. BYD 값 아닌가 그럼? 얘는 16,000달러. 16,000달러 한 2천만 원? 네. 와. 16,000달러에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개발하고 있던 그 빅테크 업체들 혹은 이 로봇 업체들이 사실 우리가 딥시크 때 놀랐던 것만큼 먼저 놀랐던 거죠. 이게 만약에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은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수천억 수조를 투입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얼마에 내놔야지 이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사실 그 원가가 그게 아닐 건데 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네. 중국 욕하는 것도 지겹다 이제.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딥시크에 대한 그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뭔가 좀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고요. 근데 또 중국은 사실 그 정부 주도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다들 모이라고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모였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예. 그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죠. BYD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딥시크 모델을 우리의 자율주행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다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유니트리 같은 회사, 유비텍 같은 회사들도 그날 같이 불려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중국에 있던 자동차 업체들이 협력을 되게 늘리겠다. 라인에 굉장히 많이 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도 니오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질이라든지 BYD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은 다 넣겠다고 했고 특히나 BYD가 이제 유니트리와 함께 손을 잡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굉장히 유비텍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회사들에 대한 가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약간 좀 여기에 대한 수혜를 덜 받거나 못 받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저는 조금 다릅니다.
있어. 어디 어딘가 있어. 어디 있는데 네. 못 봤을 뿐이야. 못 봤을 뿐이야.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야. 네.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등하는 데인지 몰랐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가 현대차 로봇 만드는 사람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현대차 로봇에서 뭐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거 아, 예. 예, 그거 했는데 아니 그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꼴랑 그거 만들어갖고 그러시냐. 네. 그랬더니 있다. 음. 휴머노이드도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다만 공개하지 않을 뿐.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우리는 사실 아틀라스밖에 많이들 모르긴 하는데 이 아틀라스도 처음에 유압식이었다가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예. 이제 굉장히 빠른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기존의 그 유압식 로봇을 위해서 투입했던 그 엄청난 돈을 포기를 하고 전동화로 넘어갔고요. 또 이제 그 데니송 박사가 이끄는 이제 로멜라라고 하는 연구소에 지금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로봇, 예, 예. 이 로봇도 지금 보면은 직립보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공차는 모습이잖아요. 예, 예. 이게 단순히 레저용 로봇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도 산업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은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고. 저게 꼭 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거 찰 수도 있겠죠. 조인트 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특이했던 게 이제 보통 로봇들이 아래쪽에 무게 중심을 많이 두는데 예. 이 로봇은 이제 코어라고 하죠. 우리 코어. 예. 이게 허리 부분에 무게 중심을 많이 아, 두면서도 로봇은 허리지. 네. 그러면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만든 거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 중에 A 로봇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양대 그 한재권 박사님이 이끄는 곳인데, 아, 닥터 K님이 네이버 로봇 얘기하시면서 네. 그거 보고 네이버 더 샀다 그래가지고 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많이 빠졌다가 네. 요새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때 이후에 많이 빠졌었죠. 한재건 박사님도 꽤 유명하시죠? 유명하십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데니송 헤어스타일이 유명하시지. 그렇죠. 이렇게 장발 아주 네, 멋있게 네. 다니시는데 이 앨리스라고 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렴한 비용으로 저렇게 테슬라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근데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젠슨왕이 이번에 CES에서 이야기했던 피지컬 AI 관련해서 예. 국내에서 아마 실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네이버일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로봇 기술은 그 자체 로봇이면 우리가 흔히 로봇의 움직임을 자꾸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의 결과물이 꼭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행동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덤블링 그렇죠. 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얼마나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건데 네이버는 오히려 그 클라우드 쪽의 기술이 좀 좋아요. 네. 이게 그거를 꼭 그 로봇 안에서 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로봇은 뭐 사실상 깡통으로 만들더라도 클라우드 데이터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또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로봇이 좀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잘 안 보여. 근데 어차피 AI도 눈에 보지도 않는데. 안 뭐. 보이죠. 뭐. 예. 근데 제가 참 요 장면에 꼭 하나 놓고 싶었던 게 이번에 CES 2025 이제 키노트 때죠. 이제 엔비디아의 키노트 때 젠슨왕 옆에 로봇들이 쫙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아틀라스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 한국의 다른 로봇들도 옆에 좀 같이 서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력도 우리가 너무 무시할 건 아니다. 우리도 좀 기대할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아 근데 저는 저 좀 장면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로봇 잘한다라는 거보다 네. 쟤네들 다 깡통이야. 머리는 어차피 다 우리 껐어. 그렇죠. 이게 젠슨왕의 행사에다 들러리로 쓴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진 않았어요. 네. 뭐 피지컬 AI의 시대를 열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많은 업체들은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참 우리나라도 뭐 나오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젠슨왕의 그 머리가 있더라도 엔비디아의 머리가 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면 그거 역시도 무용지물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트너십처럼 가야 될 텐데 서로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좀 많이 싸우겠죠 한동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한 얘기는 다 하셨나요? 네, 저는 뭐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젠슨왕이 대단하긴 대단한 게 이게 로봇에 대해서 좀 다들 그냥 물리적인 움직임에 관심이 많다가 네, 이번 CES에서 젠슨왕 CEO가 피지컬 AI를 발표하면서 아 이게 그 두뇌를 동작해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휴머노이드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바꿔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거를 그때 젠슨왕이 좀 과장되게 얘기하기에는 챗GPT 모먼트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네. 로봇계에서 라는 얘기했을 때 뭐 솔직히 좀 챗GPT는 우리가 다 느꼈던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솔직히 다 느낀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로보틱스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올라가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전 세계 1등이었다고? 막 이런. 그렇죠. 우리나라가 로봇 비율 전 세계 1위입니다. 다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공장에는 로봇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로봇화율 1위인 국가인 한국이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정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우리 자리는 없어지나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아건이었습니다.